변화를 바꿔보면 당신은 어떨까요? 경제력, 체력, 만족도, 희망도,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력 어떠세요? 올해 만족하세요? 네. 이 만족하는 건 5명. 올해 경제력 어때요?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만족도. 나아지고 경제력에 있어요. 대한 만족도. 많아졌어요?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체력은 어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족도. 올해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나의 개인적인 만족도. 높아요. 좋아요. 희망도. 앞으로 잘 될 건지 더 잘 될 건지. 더 잘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림, 막힘이 없는지. 사실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행복해요라고 얘기하고 나면 뒤에 가면 집에 혼자 가면 허망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내가 1년에 얼마나 벌었지? 꼭 많이 아니어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벌었다면 발전이잖아요. 그죠? 또 체력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좋아졌는지. 만족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삶의 만족도가 과연 높아졌는지. 희망도. 앞으로는 점점 나는 발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과연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도 나는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하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변화합니까? 네. 행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변화해야 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행복한 경우 변화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성장할 때 행복해요? 머물러 있을 때 행복해요? 성장. 아이가 걸어 다니고 아장아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뻤는데 20살이 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 우리는 열받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빠 얼마나 예뻐요. 엄마 얼마나 예뻐요. 근데 30살이 돼서 아빠 이러고 다니면 정말 환장할 것 같아요. 그죠? 발전, 행복이라는 건 변화하는 겁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좋을까요? 매우 좋을까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죠. 또 승진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자꾸 여행하는 이유가 뭐죠? 여행하는 이유가? 여행 힘들잖아요. 해보셨나요? 정말 힘들어요 여행하는 거. 근데 왜 신나요? 새로운 곳에 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행 갔다 집에 돌아올 때 어때요? 너무 좋죠. 좋아요. 변화니까. 사실은 변화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냐고 여쭤봤을 때 우리는 뭘 찾아봐야 돼요?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새롭게 개발하는 이유도 역시 변화 때문이에요. 왜 바꿔봐요? 파마도 했다가 풀러도 봤다가 선글라스를 올려도 봤다가 비로도 꽂아봤다가 변화하는 이유가 뭐죠? 다 행복하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냐면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어디로 갈 때? 그렇죠. 변화인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어디로 갈 때? 원하는 상태로 갈 때. 그러면 내가 행복을 느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뭘 찾아야 돼요? 원하는 상태가 뭔지 찾아야 돼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원하는 걸 찾고 그 원하는 상태에 내가 가고 있다면 아직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가 된 우리 윤승범 가수님, 처음 제가 봤을 땐 가수 아니었어요. 이정훈 지금 이분도 가수예요. 사실은 가수예요. 막 그 노래로도 사람들 막 즐겁게 하고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엄마였어요. 그냥 엄마. 아이 얼굴에 답지 않게 큰 아이가 있는. 저는 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학생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애기 엄마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 강사로 또 가수로. 어때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가니까 행복해요? 행복해요? 매우 행복해요.
근데 원하는 걸 정해놓지 않고 가면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고 변화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행복은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라고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아직 덜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나는 행복이 잘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력, 체력, 만족도, 희망도, 관계가 과거 5년 전에 어땠었나요? 5년 전 몇 년이죠? 2014년에 나의 경제력, 나의 체력, 나의 만족도, 나의 희망도, 나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나는 가짜 행복을 꾸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5년 전에 내 그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나는 가짜일지도 몰라요. 행복이. 그런 사람은 말로는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져봐야 돼요. 5년 전의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나는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길래 나는 안 행복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었길래 나는 행복한 건지. 그래서 우린 또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 5년 후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연말이 되었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짜 행복에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제일 싫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싫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측면에서 5년 전에 이랬는데 무슨 행동을 했더니 올해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더 해서 5년 후에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들이 우리들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이 내 자리에,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행복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행동의 변화를 꿈꿀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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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행동은 언제 변화하죠? 마음만 먹는다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이 변화하려면 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감정이 변화. 진짜 하고 싶어. 이 정도의 욕망이 나와야 돼요. 진짜 하고 싶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뭐죠? 근데 감정의 변화가 또 나오느냐고요. 쉽게 생각.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면 자세의 변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도전하고 싶은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절대 도전하고 싶지 않은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동시에 이게 안 된다고. 자,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요 하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하면 무슨 말, 어떤 말이 나와요? 시작.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대해서 나가 미래에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멋져지고 싶어요? 그럼 뭘 바꿔줘야 돼요? 행동. 그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꿔줘야 돼요? 내 안에 감정. 감정을 바꾸려면 뭘 바꿔줘야 돼요? 내 자세. 자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표정, 몸짓, 제스처, 목소리, 호흡, 이런 것들이 자세예요. 그런가 또 하나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무엇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먹으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낮아져요. 내 마음은 자세는 끌어올 수가 없어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내 감정은 내 자세를 세우지 않아요. 이런 내 목소리를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몸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몸과 마음은 같은 시스템이다. 내 몸이 힘들 때는 뭘 일으키면 돼요? 마음을. 내 몸이 힘들 때는 마음을 할 수 있어. 자세도 목소리도 일부러 더 그럴 때일수록 더 힘차게.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뭘 움직인대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 몸과 마음이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내면서 자세를 바꿔서 감정을 바꾸면 나는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된다? 말. 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바꾸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말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행동을 바꾸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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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이건 이제 좀 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제 주제는 가치가 이끄는 삶의 미음이거든요.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나 이제 미음이에요. 감탄에서, 나눔에서, 발음에서,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드하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미음이에요. 뭘까?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꿈가지의 기본적인 사상의 흐름이 뭐냐면 가치가 이끄는 삶이라는 거죠. 가치가 이끄는 삶. 제가 그래서 어떤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워드 가드너가 쓴 미래 마인드라는 책을 쭉 오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을 이야기했고 그 뒤에 5가지 마음, 미래 마인드로 5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 마인드가 훈련된 마음, 디스플린드 마인드죠. 그냥 교육받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의성이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가 된 뒤에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린드 마인드, 즉 내가 전문가로서 밥하는 것도 전문가입니다. 웃기는 것도 전문가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아주 집중해서 연구할 때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가 된 그 사람이 두 번째 종합하는 마음, synthesizing mind. 뭔가를 자꾸 융합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찾고 이해하고 또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종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니까 크리에이팅 마인드가 있어요. 창조하는 마음. 보통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끔 이 훈련된 마인드를 건너뛸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돼요. 어떤 일에 상관없어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된 그 사람들은 요즘에 유튜버로 성공하는 사람을 보세요. 먹방의 전문가든 뭐의 전문가든 한 가지 일의 전문, 뭐 뜨개질이든 뭐든 간에 한 가지 일에 진심으로 전문가가 된 그 사람이 떠요. 이 21세기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한 가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내 전문성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면 그 사람은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국사를 가르치고 아이들과 지도했던 전문성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자기 일에 전문성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먼저 찾아서 두 번째 그것들 안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붙이는 종합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팅 마인드가 필요해요. 여기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마인드가 뭐냐면요. 존중하는 마음. 리스펙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21세기에 정말 중요한 마인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리스펙풀 마인드는요. 내 거를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그 사람과 뭐를 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요. 같이 콜라보할 수 있어요. 협동할 수 있어요. 21세기는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니까 이 리스펙풀 마인드가 매우 중요해요. 이 리스펙풀 마인드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5번째 마인드는 윤리적인 마음이에요. ethical. 뭐냐면요. 이제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않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면 세상이 망해버려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만 해도 풀들하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대요. 놀라우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쥐가 하는 얘기들을 그 쥐의 이야기를 음파로 해서 전기로 받아가지고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그런 뇌파를 심어준대요. 그럼 센스가 다른 것들과 센스가 연결되면 센서와 센서 사이에 어떤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식물들, 동물들, 사람의 마음속을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런 시대에 윤리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망가져. 왕자와 그지 읽어보셨어요? 왕자와 그지? 왕자와 그지 읽으면서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요. 왕자 빼놓고 다 그지야. 온 나라가 왕자 빼놓고 다 그지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화가 일어나면서 몇몇 자본가들과 그들을 지배하는 왕족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머지 시민들은 다 그지 노동자, 다 그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데도 다 그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윤리적이지 않은 자본가 계급들이 자기들만 갖고 살아가니까 결국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정말 소수의 자본가들이 장악하는 이 시대에 윤리성이 빠져버리면 이 세상은 망해버릴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필요한 마인드들 5가지를 하워드 가드너가 뽑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4번째 마인드에 존중하는 거, 리스펙트. 앞으로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결과 중심적이에요. 항상.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외형 중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 중심과 외형 중심을 외치는 이 사회가 경쟁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이 사회 속에 지금 살면서 너무 힘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서로 뭐 하는 삶? 맞서는 삶. 마주보는 삶이 아니라 맞서는 삶이에요. 저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서는 삶에서 다른 사람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러 가야 하는데 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흠집을 내요. 21세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가 이끄는 삶으로 가야 돼요. 가치가 이끄는 삶을 해서 뭐예요? 과정 중심. 우리들 비록 이뤄낸 게 없을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뭘 이루는 게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 사람이 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내면을 중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외형과 것보다는 속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시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사회를 만들어요? 협동사회를 만들어요. 저는요, 21세기 패러다임은 그냥 사회가 발전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변화. 어떻게 해요? 경쟁 중심에서 협동, 목적 중심에서 그래서 가치 중심으로 가야 하고, 우리 꿈가지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가치 중심으로 한번 세상을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가치 중심. 가치가 이끄는 삶. 많은 그래서 마주보기. 먼저 뭐부터 마주봐야 될까요? 나부터 마주보죠. 나부터. 다른 사람을 마주보려면 내가 누구지를 알아야 마주볼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나하고 마주치죠. 나. 근데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솔직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남의 행동과 남의 감정들을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면 돼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들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인정해줘요. 이걸 자존감이라고 해요.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 협동하는 사회, 마주보는 사회라고 맞서는 사회를 만들어낼 거라고. 분명히 저희 꿈가지는 21세기로 가는 이 변곡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던진 게 뭐냐면 가치가 이끄는 삶은 변화다. 완전한 변화. 넘어버렸네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잘라버리느라고 뒤에 부분을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2019년을 이제 끝맺음하면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가짜 행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만약에 변화하고 있지 않다면 변화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행동을 바꾸려면